자, 지금부터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를 보시면요. if가 나오는데요. if가 뭔지 잠깐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접속사 정리했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접속사 정리한 영상을 보고 오길 바랍니다. 자, 접속사는 뭐를 접속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연결해 준 말을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자, 접속사는 크게 몇 가지? 자, 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 뭐뭐뭐?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다시 종속 접속사는 뭐였어요? A라는 문장 안에 B라는 문장이 이렇게 쏙 들어갈 때 바깥에 있는 문장을 뭐라고 부른다? 주인인절 해서 주절. 안으로 쏙 들어가는 문장은 종으로 속한다 해서 종속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주절과 종속절은 문장과 문장이잖아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한 글자로 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 접속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종으로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속사를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속 접속사는 다시 몇 가지? 세 가지. 뭐뭐뭐?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명사절은 뭐예요?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속사면서 연결해주는 거고, 형용사절은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주면서 연결해주는 거. 부사절은 문장을 부사로 만들어주면서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부사절 접속사 몇 가지 있었어요? 7가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양태. 양태는 모양과 상태였고요. 목적, 결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배울 부분인 if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예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 if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었겠죠? 자, 그럼 다시 책으로 가서요. 자, 가정법 과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한번 그을게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는 걸 씁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 자, if절의 시제, if절은 우리가 부사절이니까 앞으로 넘어올 수 있잖아요. if절에 주어 쓰고 그 다음 뭘 쓴다는 거예요?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자, 이건 부사절이 앞으로 넘어왔으니까 컴마를 썼어요. 그리고 주어 다음에 뭘 쓴다는 거예요? 조동사의 과거형, will의 과거인 would, can의 과거인 could, may의 과거인 might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그리고 뭘 쓴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냐면요. if절의 시제를 우리가 과거 시제로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쓴다? 현재 사실에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과거 시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쓰는 건데 과거 시제로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왜? 현재 사실에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절, 즉 부사절이 앞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실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은 어디예요? 뒷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실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이걸 뭐라고 부른다? 주인인절에서 주절이고, 앞에 if절은 뭐예요? 종속절 중에서 뭐예요? 부사절이겠죠? 부사절이 앞에 왔으니까 컴마를 찍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현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가 if절의 시제를 뭘로 쓴다? 과거 시제로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절에는 반드시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f I had time, I could go to the party. 자, 주어가 뭐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자, I겠죠. 자, 앞에 I예요? 뒤에 I예요? 자, 뒤에 I가 주어입니다. 자, 동사 있을까요? could go. 자, 이 부분이 동사겠네요. to the party. 이건 뭐예요? 목적어, 보호, 부사. 자, 부사 중에 장소겠죠. 자, if I had time. 이게 뭐겠어요? 부사 중에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if I had time, 내가 시간이 있었다면이에요? 있다면이에요? 자, if절의 시제를 뭘로 썼죠? if절의 시제를 지금 과거로 썼어요. 자, 우리가 if절의 시제가 과거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었다면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다면 I could go to the party. 내가 파티에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있을 텐데요. 있을 텐데라고 해석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있다면 파티에 갈 수 있을 텐데.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겠죠. 자, 옆에 if 절에는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쓰고요. 자, 이번엔 괄호 옆에다가는 직설법이라고 씁니다. 자, 그럼 실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 뭐뭐 때문에인 as나 뭐 because를 쓰면 되겠죠? 그럼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니까 have가 일반 동사니까 난 못 붙이고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I don't have time.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I can't go to the party. 파티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buy a nice house. if절의 시제가 win의 과거인 won이잖아요. win이 win, won, won. win이 이기다 이런 뜻도 있고 복권에 당첨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win의 과거인 won을 썼어요. 자, 그러면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면이에요? 된다면이에요? 된다면이에요. 과거로 썼지만 현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죠.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내가 좋은 집을 샀을 텐데요, 살 텐데요. 살 텐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정법이라고 쓰고요.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좋은 집을 살 텐데. 그 얘기 뭐예요? 당첨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을 것이다요, 살 수 없다요? 당첨되지 않으니까 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당첨되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없다가 좀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if 대신에 as를 쓰고 I, won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위에는 우리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if절에선 과거 시제로 쓴다고 했으니 현재를 써야 돼요. we는 not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 don't win the lottery. As I don't win the lottery. 내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기 때문에 자, would니까 will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좀 상황에 맞춰서 조동사를 선택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을 것이다. 이거보다는 지금 살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As I don't win the lottery. 내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좋은 집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별표 5개.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에서 if절의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이 1인칭, 2인칭, 3인칭에 관계없이 뭘 쓴다? were를 쓴다. 예문 볼게요. If I were an adult, I would not have to go to school. 만약 내가 어른이었다면이에요? 어른이라면이? 어른이라면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만약 내가 어른이라면 자, 그러면 원래 I에 맞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예요? was잖아요. 그런데 were로만 쓴다는 얘기예요. 만약 내가 어른이라면 내가 학교에 갈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have to 동사원형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죠. don't have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I would not have to go to school. don't have to를 써야 되는데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would를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would not have to go to school은 나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겠어요?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if절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if절의 시제를 뭘로 쓴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의 형태로 쓴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의 형태가 뭐였죠? had 플러스 pp였죠? 자, 과거 완료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제 정리된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 자, 그래서 VED라고 돼 있는데 V는 verb, 동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다 ed를 붙여서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 형태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절은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이번엔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의 형태로 씁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현재로 해석했는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과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할 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는 if절의 시제를 과거로 쓰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경우에는 if절의 시제를 뭘로 쓴다?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의 형태로 쓴다. 자, 예문 볼게요. If I had taken the subway, I would have arrived on time. 자, 만약 내가 지하철을 탄다면이에요? 탔다면이에요? had 플러스 pp 형태로 돼 있으니까 뭐뭐 했다면
과거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지하철을 탔다면 I would have arrived on time.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할 텐데요. 도착했을 텐데요. 자, would have arrived. would have pp.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플러스 pp로 돼 있으니까 과거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하철을 탔다면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자, 그러면 자, 옆에다가 가정법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지하철을 탔다면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그 얘기는 뭐예요? 지하철을 탔어요? 안 탔어요? 못 탔겠죠. 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했다 안 했다?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as나 because를 쓰고 자, I 썼어요. 내가 지하철을 타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자, take는 일반 동사니까 not을 못 붙이잖아요. 타지 않았으니까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래서 didn't take the subway. 그럼 내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았다니까. arrive 역시 일반 동사니까 not을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니까 didn't arrive on tim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위에 would가 있다고 해서 we를 무조건 써야 되거나 이러진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If Mia had brought her umbrella, she wouldn't have bought another. 만약 미아가 그녀의 우산을 가져온다면이에요? 가져왔다면이에요? had 플러스 pp로 됐으니까 가져왔더라면 she wouldn't have bought another. 그녀가 또 다른 걸 사지 않을 텐데요? 사지 않았을 텐데요? 사지 않았을 텐데예요. 여기 보시면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pp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볼게요. 미아가 그녀의 우산을 가져왔더라면 또 다른 걸 사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는 뭐예요?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져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 as나 because를 쓰고요. 미아가 가져오지 않았다. 자, bring이 일반 동사고 not을 못 붙이니까 시제가 과거니까 didn't bring her umbrella를 썼어요. 자, 그러면 미아는 그녀의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샀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she bought anothe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정법 과거는 if절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이렇게 if절의 시제를 과거로 쓴다고 했고 반드시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해석은 어떻게 해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현재로 해석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였어요? if절의 시제를 뭘로 쓴다?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시제로 쓴다. 주절은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have pp 형태로 쓴다는 거. 그리고 과거 사실과 반대될 때 쓰는 거고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과거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플러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순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요.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는데요. 단순 조건문은 뭐냐면 실제로 발생 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쓴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 if절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쓰면 이걸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지 않고요. 용어를 단순 조건문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발생 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가정법 과거는 뭐였어요? 현재 사실의 반대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예문 볼게요. If Bob joins our club, we all will be happy. 밥이 우리의 동아리에 가입한다면 we all will be happy. 우리 모두 기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if절의 시제를 보시면 joins 현재 시제를 썼어요. 그럼 뭐예요? Bob이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밑에 예문 볼게요. If Bob joined our club, we all would be happy. 이번엔 if절의 시제를 뭘로 썼어요? 과거 시제로 썼어요. 자, 그러면 해석은 똑같아요. 밥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한다면 우리 모두 기쁠 텐데. 자, 그런데 과거 시제를 썼다는 건 뭐겠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밥이 뭐 외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밥이 뭐 병원에 있거나 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는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절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쓸지 과거 시제를 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뭘 써요? if절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그런데 이걸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지 않고 단순 조건문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거 시제를 쓰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